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북한 관련 동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이게 지금 시험 네. 발사를 본인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거리도 조절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네, 좋겠습니까? 거리는 뭐 조절했다고 봅니다. 네.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이긴 한데요. 사거리가 한 3,000에서 5,500km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괌이 타격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시험 발사할 때는 실거리 사격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연료를 조절하거나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사거리를 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쏜 걸 가지고 계속 이 사거리 문제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1월 달에도 북한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비행거리가 1,000km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사한 것은 신행 엔진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km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거나 또는 이걸 이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거리를 조절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과거에도 북한이 이런 거 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게 발사하고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북한의 기술이 고도화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북한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9일 날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했거든요. 네. 이제 송출 시험을 하고 난 뒤에 이게 곧 이제 실제로는 시험 발사를 한번 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제였고요. 예. 지금 이제 북한의 기술로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한 KN-23, 24, 25 사거리 400에서 한 800km 나가는 거 다 고체 연료화했고요. 예. 그다음에 화성 12, 14, 15, 17형은 액체 연료고 그런데 이제 고체 연료가 화성 18형 장거리 미사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거리 미사일을 고체 연료화했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 다른 미사일들도 전부 다 이제 이것을 고체 연료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동시에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어제 발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체 연료화를 하고 그것도 1단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2단 추진을 통해 가지고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이 이런 발표 자체가 전부 다 믿을 수는 없다고 하고 네네. 또 조금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정말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다면 네. 우리 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속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을 이제 나가는 것을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무기 체계든지 간에 창이 먼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방패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가위바위보 이론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도미사일이 나오니까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미사일이 나왔잖아요. 예.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라든지 우리의 천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아주 낮은 고도로 날아가고 그래서 레이더에 탐지되기가 어렵고 그것뿐만 아니라 회피 기동을 하고 활강을 할 뿐만 아니라 목표 지점에 가서 급격히 풀업 올라갔다가 급 강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방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방패 만들기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패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예.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이제 전략 자산도 전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북한에 좀 위협이 되는지 이게 좀 네. 궁금하고 양쪽에 이제 더 안 좋은 예. 상황이 되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북한하고 전쟁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네. 목적이잖아요. 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코피 터지고 다 부서지고 나서 우리가 이긴 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제일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우리를 깔보고 이제
한국을 침략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의 무기 체계를 선보인다든지 예. 한미연합훈련을 예. 한다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제 한미일 간에 연합 공중훈련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B-1B가 있고 B-52가 있고 B-2가 있는데 B-2는 스텔스 폭격기이기 때문에 왔다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B-1B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핵무기를 이제 탑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게 재래식 무기만 탑재해가지고 폭탄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B-52H 어제 이제 연합훈련을 한 것은 여기에 순항 미사일인데 예. 그 순항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B-52H가 한반도에 이렇게 전개하는 거하고 B-1B가 전개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도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도발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네. 억제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연합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의 도발 행보를 좀 살펴보면은 네. 그렇게 중요한 날에 네. 앞서서 도발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10일 우리 총선이 있고요. 15일 태양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유, 그럼요. 지금 뭐 이미 이제 어제 도발 한 번 한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직도 한 일주일 정도 선거가 남아 있으니까 예. 도발할 그게 가능성이 있고 또 15일 날은 자기 할아버지 생일이니까 이때 생일을 전후해 가지고 항상 도발을 해왔고요. 네. 25일은 또 자기 할아버지가 빨치산 활동을 한 그런 기념일이니까 그 날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발은 북한의 도발은 지금이 시작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11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할 거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리포트에 보시지만 중국 민간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게 굉장히 선명한 고화질인데 북한이나 중국 당국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걸 중국이 허가할 리도 없고요. 네. 북한이 허가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제 TV조선을 통해 가지고 예. 영상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네네. 사실상 거기 신의주 시내를 다니고 있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인가요? 그 사람의 얼굴 정도를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찍었거든요. 예. 저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물리적으로 이제 영토라고 하면 이제 그 영의 영공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저는 영공을 침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주권을 침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 영상을 북한이 봤다라고 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신의주는 중국하고 이렇게 접경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과의 그런 접경 지역에서의 감시 태세 그런 것보다는 좀 덜하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은 훨씬 더 예. 저 접경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